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함께 민의 전당에 있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 관련 당사자의 잘못은 별로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우리 새누리당이 미리 인지하고 좀 더 깨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바로잡았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과 죄송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촛불 민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분노가 어떤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광장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국정조사, 법원의 재판 등 본격적인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시위 현장에서 이젠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큰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 민생, 안보 문제 등 너무 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IT와 인공지능의 초연결 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챙기고 선도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갈 수 있도록 협치하고 합심해야 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이제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서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 생업에 전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쟁과 당파 싸움 등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빼앗기거나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당리 당략을 떠나서 촛불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국가적 시스템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국정 시스템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권한 대행께서 잘 나오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과거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 위임한 법적 지위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이 자리에 국방부 장관도 나와 계신데 이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안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걸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 우선 국정 리더십의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책무를 갖는 것이 기본이죠. 그럼에도 여야 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와 논쟁이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규정이라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말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관련해서 이를테면 외교 안보상의 권한 행사나 인사권의 행사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삼 논란이 되거나 여야의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 말씀 한번 주시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학계의 의견에 의하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인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절충적인 의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안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생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특별히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더 어려워지는 사회적 약자들 서민 계층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빠뜨림 없이 챙겨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인사 부분에 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인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그런 말씀이고 이게 해설이나 무슨 해석이나 학설 가지고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런 것들 사실은 미리 예정이 돼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이게 장치가 되어 있다면 더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공직분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헌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국정의 혼란에 불구하고 정말 국민이 의지해야 할 그런 든든한 언덕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정부와 권한대행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을 염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전념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의 경우 과도기를 틈탄 해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칠레 외교관의 성추문 사건 등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권한대행으로서 총리뿐만이 아니라 그 공직기강 의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직후부터 우리 국무위원들은 거의 매일 이런저런 형태로 회의를 하고 협의체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공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장차관들도 직원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 사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우리 100만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갈 수 있도록 감찰은 감찰대로 격려는 격려대로 또 정책은 정책대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적 요구와 시대 정신에 맞게 국가 권력 구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시스템의 혁신, 바로 개헌 추진과 같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치권의 이해 득실을 떠나서 누가 사실상 추진 주체가 되어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거냐 하는 방법론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헌 시기와 상황을 들어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헌법의 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헌 추진 과정상 국회 개헌 특위의 가동과 정부의 개헌 지원 체제 구축과는 별도로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와 참여폭을 넓힐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 체제 구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의 통치 시스템과 여러 국가 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들이 제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회의 개헌 특위가 이미 구성되어서 출발이 된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또 연구들을 해나가는 일을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지원 체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 대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정치 흐름과 일정과 관련해 볼 때 내년 12월보다 훨씬 앞당겨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 등 선거 관련 주무기구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조기 대선 일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최근 일부 대선 출마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사전선거운동 의혹이나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의지와 소신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정한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중앙선관위나 또 우리 정부 조직들에서 필요한 준비들을 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선거와 관련된 그런 발언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또 수사기관들이 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기관들을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농정 분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 질문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먼저 전국에서 이 문제를 고생하는 많은 공무원과 수의사, 이 방역 관계자, 피해 농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건을 보면서 이게 과거에 잘못됐다고 지적된 게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생은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고치고 바꿔야 할 일이 많다.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이번에도 취약한 거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 혼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늘 지적하는데 이 초동 조치가 미흡하다. 초기 비상 방역 체제가 가동이 취약하다. 그리고 지방이 잘 움직이지 않고 농민의 협조가 또 미흡하다. 또 우리 중요한 조치의 단계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걸 단계별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하면 막바로 경계나 심각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걸 기계적 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매뉴얼도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 이게 언제적부터 우리가 매년 당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 백신 관련 준비나 이런 기준차 미비하고 또 이 러시아나 몽골 외국과의 어째 국제 공동 협약체 구성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정말 걱정이 많은데 이번에 지금이라도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빨리 가동을 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텐데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벌써 과거의 농정파트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차제에 빨리 우선 현안부터 수습을 하고 정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대로 된 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의원님의 걱정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보완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AI가 자꾸 변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늘 옛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대비를 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부가 해온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뭐 그 정도로 그냥 되겠습니까?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예. 그런 소신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하도록 제대로 챙겨지도록 한번 좀 더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농림수산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최고의 파트너십이 결국은 이제 농림부 장관이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리실에서도 고위급 간부가 같이 협의하면서 다른 부처들의 협력을 행자부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 협력을 모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이 쌀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농정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입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이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과잉 생산, 쌀값 하락, 소득 감소, 직불금 증액 이런 악순환 연속이 되는데 반면에 농약값, 비료대, 농기계값은 계속 인상되고 이런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정말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대책과 새로운 노력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결국 이 쌀 문제에 관해서는 과잉 생산이 됐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을 줄이는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와 생산된 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소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경작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을 경작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또 농민들과의 또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쌀 생산을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걸 사료로 쓰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면서 쌀 소비처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재고에 관해서는 금년에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함께 민의 전당에 있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 관련 당사자의 잘못은 별로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우리 새누리당이 미리 인지하고 좀 더 깨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바로잡았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과 죄송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촛불 민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새로운,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국가적 시스템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국정 시스템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권한 대행께서 잘 나오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과거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 위임한 법적 지위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이 자리에 국방부 장관도 나와 계신데 이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안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걸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 우선 국정 리더십의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준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책무를 갖는 것이 기본이죠. 그럼에도 여야 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와 논쟁이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규정이라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말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관련해서 이를테면 외교 안보상의 권한 행사나 인사권의 행사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삼 논란이 되거나 된 4차 산업혁명 IT와 인공지능의 초연결 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챙기고 선도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갈 수 있도록 협치하고 합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이제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서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 생업에 전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쟁과 당파 싸움 등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빼앗기거나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당리 당략을 떠나서 촛불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분노가 어떤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광장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국정조사, 법원의 재판 등 본격적인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시위 현장에서 이젠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큰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 민생, 안보 문제 등 너무 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